네, 안녕하십니까.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달리기를 변제 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 급여가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하셔서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지금은 급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요게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급여가 올라간다거나 내려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올라갔을 때는 내가 올라간 급여만큼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고, 내려갔을 때는 나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변제금을 다시 내릴 수 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 채무자 회생법에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인가 결정까지 다 받고 인가난 후에 변제 계획안을 변경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게 어떤 제도냐면, 채무자 같은 경우에 급여가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변제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 셋 다 포함됩니다. 채무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급여가 주로 내려갔다고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 변경안을 통해서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신청할 거고, 채무자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급여가 올라갔으니까 변제금을 올리라고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겠죠. 이건 이론상 이런 제도가 법 제도에 들어있긴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실무상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무자이실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내 급여가 올라갔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인가 받을 때 처음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건부 인가. 급여가 올라갔을 때는 즉시 보고하라는 걸 전제로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고해야죠. 그런 조건으로 인가를 내준 거니까.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람은 급여가 올라가면 그대로 법원에 보고를 해줘야 되고 변제금을 그만큼 올려야 됩니다. 주로는 높은 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급여를 낮게 받은 사람들. 요걸 인가받기 위해서 제가 법원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취업난이 힘들고 경제난이 힘들어서 이제 비슷한 수준의 급여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인가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볼 때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인가만 받고 다시 높은 급여를 다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를 내려줍니다. 급여가 오르면 나한테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변제금 바로 올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람은 급여가 올라가면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인가를 제외한 모든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가를 받은 분들은 신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건 그냥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 가지시면 돼요. 신고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내 월급 올라갔다고 변제금 더 내겠다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채무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법원에 통지해주고 나는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그 외 모든 사람의 경우 급여가 올라가면 그건 그냥 내 거야. 별도로 신고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 중에, 채권자 중에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채무자 입장에서 급여가 증가한 경우를 설명드렸고, 채무자 입장에서 급여가 감소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채무자가 오히려 보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빨리 신청을 하고 싶겠지. 이 금액의 변제금이 결정됐는데 급여가 내려왔어. 또는 급여가 내려간 경우도 있는데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아프다거나 내가 아프다거나 질병으로 일을 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급여가 줄었다거나,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내가 부양해야 되는 비용이 자꾸 늘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인가 후 변제 계획안 변경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긴 한데 법원에서 반드시 받아준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기 때문에 받아준 경우도 있고 안 받아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요거 신청하시는 채무자 여러분 입장에서 임금 피크타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지금은 신청 들어갈 때 일단 당장 급하니까 신청 들어갔는데, 이 그림을 딱 보니까 피크타임 걸리면 내 월급이 10%씩 줄어들어 해마다 이게. 그럼 이제 내 변제금도 내려가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했을 때 법원에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급여 감소 사실을 인정은 한다. 인정은 해주는데 성실한 변제 취지 차원에서 변제금 감소는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변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변제를 그대로 하셔야 돼요. 급여가 내려갔는데도. 그래서 급여가 내려갔을 때 변제금을 낮추려면 내 급여가 감소됐다. 그래서 또는 반대로 내 가족 중에 질병 때문에 생계비가 올라가서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게 유의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고 뭐 생계가 어떻게 되고 지금 쓰는 돈이 어떻게 되고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지, 단순히 월급 10만원 20만원 내려갔다고 그걸 신청한다고 변제금을 바로 내려주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는 채무자 여러분 입장에서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아마 보시는 분 중에 채권자는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야 뭐 채무자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뭐 낮춰주라 뭐 이런 말을 할 주장은 없겠죠. 그런 분 없고, 단 채무자의 급여가 올라갔다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새로 하게 취득했다거나, 근데 요 두 경우는 좀 드문 일이고, 세 번째 채무자가 아파트 가치가 올랐다. 여기 좀 많죠, 이제. 우리 그 청산가치 보장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변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채무자가 이제 아파트가 담보대출 빼고 예를 들어 순자산 가치가 5천이라고 신청 들어가서 인가 받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한 2배 올랐어. 이제 이 순자산 가치가 한 1억, 뭐 1억 5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변제를 더 하라고 채권자 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뭐 채권자분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할 수 있긴 한데, 다만 이것은 직권 발동 촉구형이고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회생위원이 좀 알아서 검토해 주세요, 이런 의미고, 실무상은 그걸 받아본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이제 오히려 요청을 해서 채무자 스스로 변제 기간을 올리게, 실무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다만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의 급여가 올라가거나 재산이 올라간 걸 탐지해서 변제금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채무자분들은 채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까, 이 부분은 마음을 조금 좀 놓으셔도 됩니다. 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는 분들은 다 채무자분들이실 거니까 내 급여가 올라갔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건 내 거다, 신고 안 해도 된다. 첫 번째, 내 거다, 신고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그게 조건부 인가라면 대신 신고해주고 변제금도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급여가 내려간 경우에는 신고해서 낮출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단지 월급이 피크 타임, 임금 피크제 때문에 10% 내려갔다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유의미한 변동이고 내 가정 생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 증명 자료를 첨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가요. 아니면 잘 안 내려줍니다.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인가 후에 변제 기획안이 변경되는 것, 급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이해됐죠? 이상입니다.